좋아요, 구독. 기후변화가 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 네. 이거를 연구하는 학문을 기후경제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기후경제학이라는 단어가 나왔던 게 모건 스탠리에서 처음 나왔었죠. 여기서 이제 기후변화의 파급 효과, 그러니까 기후변화 때문에 아까 얘기한 질병이 발생을 하고 폭염이 발생하면 이제 노동력이 저하가 되지 않습니까? 폭염 때문에 일을 하지 못하고 뭐 많은 식량 부족으로 인해서 기아가 발생을 하고 이런 여러 것들이 결국은 어떤 노동력도 문제가 되고 자본 붕괴에도 영향을 준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경제가 거기에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고 특히 못 사는 나라들이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최근에서 그렇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부자 나라들은 다 그걸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가난한 나라들은 아무것도 복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다 거의 뭐 정말 최저 생활 그런 고로 다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예측했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전쟁과 비슷한 게 아니냐. 기후위기, 기후변화라는 것이 뭐냐면은 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당장 식량이 부족해지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들이 돌아가는 식량이 당장 줄어들고 다음에 뭐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하고 있지만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합니다. 당장 돈이 돌지를 않고 그다음에 이 전기가 정전되고 이제 우리나라 당장 이제 폭염이 돼서 만일 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지 못하는데 블랙아웃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엄청난 그 피해가 있을 거거든요.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뭐 예를 들어서 홍수가 일어나면 이런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뭐 주택들이 막 침수되고 이런 피해들이 실제로 기후변화와 똑같다는 거죠. 기후변화가 일어나면은 식량 조달이 안 되고 부동산 폭락을 하게 되고 예를 들어서 이 전력 같은 게 제대로 공급이 되지 않아서 실제로 뭐 이 가정이라든가 산업체 피해가 극심해지고 또 홍수가 일어나서 주택이 침수되고 뭐 강력한 허리케인이 올라오면은 상당한 자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피해 입는 것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제로 기후변화라는 것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심각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걸 깨닫지 않아갖고 모른다는 것일 뿐이죠. 경제적인 피해를 주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결국 이제 이게 나온 게 탄소 중립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기후변화를 가져오는 게 아까도 말씀드렸죠. 온실가스가 증가하기 때문에 기후변화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후변화가 딱 막기 위해서는 탄소를 줄여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탄소 중립, 탄소 제로, 넷 제로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배출하는 탄소량을 일단은 줄일 수 있는 한 줄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기술적으로 이노베이션을 하든 산업체 가동을 줄이든 석탄화력 발전소 양을 줄이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그래도 못 주고 배출되는 거는 뭐 나무를 많이 심는다거나 혹은 CCUS를 해갖고 탄소 포집, 저장 혹은 뭐 활용 이런 기술들을 이용해갖고 완전히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자. 자, 이 기존에 이미 배출돼 있던 탄소는 어쩔 수 없다 그거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배출되는 탄소는 2050년에 가면은 일단 제로로 만들자. 이게 탄소 중립인데요. 네. 탄소 중립을 만일 실현하게 된다면 탄소 중립이 이루어진다면은 참 이 경제적인 피해가 줄어드는데 만일 탄소 중립에 실패를 한다 그러면 미국 이제 환경보호청이 예측을 한 거 보면은 거의 한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한 5천조 원 정도 재산 피해가 있을 것이다. 미국입니다. 근데 만일 탄소 중립에 성공한다. 네. 그런 피해가 한 3분의 1 정도로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이산화탄소는 일단 배출된 거는 반 이상이 100년 이상 남아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피해는 당분간은 계속 우리 세기 동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왜 탄소 중립을 하자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세기는 어쩔 수 없는 것이고 우리 다음 세대라도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 먼 손자들이라도 이런 우리는 이제 앞으로 해가 갈수록 엄청난 우리가 참 감당할 수 없는 폭염이라든가 뭐 홍수라든가 뭐 수포 태풍이라든가 뭐 쉬지도 않고 전염병 막 이런 걸로 엄청 좀 고통을 받을 텐데 이런 거를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려면은 결국 탄소 중립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좀 이런 건 패러다임 시프트가 있어야 한다고 보고요.
네. 이제 기업에서는 일단 그런 어떤 이노베이션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기술에 많은 투자를 해야 그게 미래의 먹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뭐 삼성이 반도체 갖고만 먹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뭔가 다른 쪽으로 나가려면은 결국 산업에는 가장 기본되는 게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런 에너지를 갖다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이런 것들을 갖다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럼 기업 자체에서 탄소 중립을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제일 저는 순환 경제를 봅니다. 그러니까 자원을 좀 절약하고 또 재활용하는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기업체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의류 산업이 유명한 파타고니아라는 의류 산업이 있는데 혹시 앵커님도 입고 네, 계십니까? 네, 파타고니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니까 입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전 참 존경스럽습니다.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거의 뭐 물사용량도 굉장히 줄이고 네. 그다음에 탄소 배출도 거의 하지 않고 그다음 자기들이 만든 거 10년 이상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고 입다가 많이 이상하면은 다시 자기들이 다 책임지고 수리를 해주고 그러니까 그 회사는 광고를 할 때 새 옷을 사지 마십시오라고 광고를 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런 회사들. 그다음에 아디다스 같은 경우는 폐플라스틱 갖고 1년에 신발을 1,000만 적 이상 만들어냅니다. 근데 올버즈라고 이제 제가 신고 다니는 신발이 있는데 이 회사는 양털하고 폐플라스틱 갖고 신발을 만들어요. 아주 친환경, 그러니까 친환경적이자 만드는 자체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자원 절약을 하는 이러한 순환 경제를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네, 두 번째는 최근에 와서 이제 우리나라도 폐 배터리 재활용 주식이 쪽으로 많이 오르죠. 뭐 SK온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 SDI 그런데 네. 이런 게 이제 다 폐 배터리 이런 쪽이죠. 그러니까 지금 세계가 지금 불고 있는 게 이런 거거든요. 자원 이런 폐 배터리에 들어가는 리튬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서 니켈이라든가 코발트라든가 이런 원소들은 굉장히 가격이 좀 폭등하고 있어요. 매년. 그러니까 그걸 만드는 쪽에서는 재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다 쓰고 남은 배터리에서 그 금속만을 갖다가 추출해갖고 쓰는 걸 갖다가 우리가 이제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냥 폐배터리 자체를 갖다가 이 전력 저장 장치 ESS라고 그러죠. 그렇게 사용하는 걸 재사용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는 방법들이 있죠. 그래서 제일 유명한 거는 뭐 미국의 라이사이클이라는 회사가 세계에서는 제일 유명한데 한 뭐 2050년 정도 가면 시장 규모가 한 600조 원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럼 LG 에너지라든가 뭐 SK온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이 같이 협력해갖고 이쪽으로 많이 진출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ESG죠. 그러니까 이제 비재무적 요소죠. 기업이 운영을 하면서 근데 뭡니까? 어떤 환경, 그다음에 사회, 그다음에 어떤 거버넌스, 어떤 이러한 것들 지배구조죠.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기업을 운용해야만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된다는 개념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뭐냐면 블랙록이라는 투자회사가 있어요. 네. 뭐 우리나라 국민연금이라든가 뭐 삼성전자라든가 세계에서 가장 큰 기금을 갖다 운용하는 이런 기금인데 우리나라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죠. 근데 그 CEO가 올해 제의를 했죠. 앞으로 ESG 경영을 해서 그걸 매년마다 공개하지 않는 기업은 투자하지 않겠다. 그래서 선언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ESG 경영 이런 것들로 꼭 가야 한다. 기업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아요, 구독.